안녕하세요. 정교한과학탐구 최재훈입니다. 오늘 저번 시간에 우리 온대저기압을 배웠고, 자, 온대저기압의 특성에 대한 부분까지 이해를 했죠? 그럼 이제 온대저기압의 위치가 이제 어떻게 변할 거고, 그리고 온대저기압에 대한 부분들에서 일기도를 어떻게 분석할 건지, 자, 일기도 분석에 대한 부분을 살펴봅시다. 저번 시간에 온대저기압은 무슨 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 중위도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자, 특히 이제 중위도,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건데, 자,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자, 서에서 어디로? 동으로 이동한다. 자,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고, 자,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고, 자, 요렇게, 자, 편서풍의 풍향대로 쭉 따라 올라가면서 이동을 할 거고, 하나 더. 자, 온난전선의 이동 속도보다 한냉전선의 이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온난전선 뒤쪽을, 자, 여기서 그림을 하나 그려보면, 자, 선생님이 전체는 다 안 그릴 거고, 자, 색깔로 일단 표시를 했을 때, 빨간색이 온난전선, 파란색이 한냉전선이라고 한다면, 자, 온난전선의 이동 속도보다 한냉전선의 이동 속도가 빠르니까, 자, 시간이 지나면, 자, 온난전선이 이만큼 올 때, 한냉전선의 이동 속도가 더 빠르니까 이렇게 온다고. 그러면 온난전선과 한냉전선의, 자, 거리 차이가 줄어들었겠지.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또 편서풍형을 받아서 더 위로 올라갔다고 생각을 했을 때, 한냉전선이 온난전선보다 이동 속도가 빠르니까 어느 순간부터인가, 자, 한냉전선과 온난전선이 이렇게 겹친 구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요 겹친 구간을 우리가 이제 무슨 구간이라고 하냐면 폐색 구간이라고 불러줘. 무슨 구간? 폐색 구간이라고 불러준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는 온난전선과 한냉전선이 완전히 겹쳐서, 자, 무슨 전선이 만들어지면, 폐색 전선이 만들어지고 나면, 자, 무슨 저기압이 소멸하는 거야? 온대저기압이 소멸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일기도에 대한 부분을 볼 거거든. 우리나라는 현재 편서풍대에 위치하고 있고, 따라서 처음 온대저기압의 위치는 가장 우리나라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을 때가 가장 오래전 일기도. 자, 지금 4월 6일, 4월 7일, 4월 8일, 자, 3일간의 일기도를, 자, 일기도에서 온대저기압 위치를 며칠 간격으로 나타냈다? 하루 간격으로 나타냈다. 그러면 현재를 우리가 4월 8일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현재 온대저기압의 위치는 이미 우리나라를 통과해서, 자, 동해상을 빠져나가서, 자, 우리나라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형태가 나타나므로, 자, 일기도의 순서를 이해할 때는, 자, 그러면 가장 최근 일기도는 현재 일기도가 될 거고, 가장 오래전 일기도는, 자, 온대저기압의 위치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느 쪽에 위치했을 때, 서쪽에 위치했을 때. 왜냐면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온대저기압은 서에서 동으로 이동해 올라오기 때문이다. 그러면 일기도 분석의 순서 첫 번째는, 자, 온대저기압의 위치가 서쪽에 위치하면, 자, 오래된 일기도고, 자, 상대적으로 어느 쪽에 위치할수록, 온대저기압 위치가 동쪽에 위치할수록, 자, 무슨 일기도가 되는 거야? 최근 일기도가 되는 거야. 자, 이해되지? 자, 일기도의 위치, 일기도 순서 분석하는 것 뿐이야. 자, 두 번째는, 자, 시간이 지나서 현재의 일기도에 가까울수록, 자, 온난전선과 한냉전선의 무슨 차가 잡아져? 그치, 거리차가 좁아지면서, 자, 무슨 구간의 길이가 길어진다? 자, 폐색 구간의 길이가 길어진다. 따라서 두 가지로 생각하세요. 온난전선과 한냉전선의 거리차가 좁아졌다. 좁아졌을수록, 자, 좁을수록, 그리고 만약에 여기 폐색 구간의 길이에 대한 부분들, 아까 선생님 폐색 구간 설명했으니까, 자, 폐색 구간의 길이가, 자, 폐색 구간의 길이가 길수록, 자, 무슨 일기도가 된다? 최근 일기도가 된다. 그럼, 자, 온대저기압의 위치에 대한 부분들, 자,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서쪽에 위치한 게 가장 오래전 일기도가 되고, 상대적으로 오른쪽에 위치할수록 가장 최근의 일기도가 되며, 자, 가장 오래된 일기도는 온난전선과 한냉전선의 거리차가 크지만, 자, 한냉전선의 이동 속도가 빨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한냉전선이 온난전선을 따라잡기 때문에
자, 최근 일기도일수록 한냉전선과 온난전선의 거리차가 좁아지거나 아니면 그림상 자, 온난전선과 한냉전선이 겹쳐있는 폐색 구간의 길이가 길어지면 자, 가장 최근의 일기도로 여러분들 분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언제 온대 저기압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냐면 4월 7일에 온대 저기압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으며 자, 현재 A점 같은 경우에는 온난전선과 한냉전선에 어디에 껴있어? 가운데 껴있지? 그럼 여기는 앞에서 배웠어. 무슨 날씨가 나타나고 맑은 날씨가 나타나고 풍향은 무슨 풍이 불고 있으며 남서풍이 불고 있으며 자, 따뜻한 공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온이 높게 나타난다. 라는 것도 여러분들 함께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일기도상에서 나타나는 일기도를 한번 분석을 할 건데 자, 이걸 다 일일이 외우게 하지는 않습니다. 자, 일일이 외우게 하지는 않고요. 그냥 여러분들 참고만 하시고 자, 이제 표시에 대한 부분들만 하나 볼게. 자, 만약에 이제 이런 표시가 찍혀 있으면 자, 요거는 오늘 비가 내리고 있다는 얘기고 자, 요렇게 표시가 되면 뭐가 내리는 거야? 자, 눈이 내리는 거고 자, 이거 봐. 표시가 좀 독특하죠? 자, 이렇게 표시되면 이거 우리 사실 중학교 때 배웠어. 자, 천둥, 번개가 동거하는 자, 내우가 나타난다는 거고 자, 짝대기 3개, 짝대기 3개가 그려지면 오늘 안개가 낀다는 얘기고요. 뭐 가랑비는 거의 안 나타나니까 요건 하나 알아둡시다. 자, 이렇게 세모에다가 점이 하나 찍히면 자, 비가 강력하게 내리는 자, 소나기가 내리고 있다. 요거는 무슨 전선 앞에서 무슨 전선 뒤에서 한냉전선 뒤쪽에서 주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요거야, 요거. 요 표시. 자, 이거 선생님이 좀 더 확대해서 그림을 그리면 자, 이렇게 동글뱅이가 하나 나타나고 그리고 짝대기가 하나 이렇게 거집니다. 짝대기가 이렇게 하나 거지고요. 여기에 뭔가 쭉 나타나 있고 여기에 숫자가 하나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기호가 하나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뒤에도 숫자가 하나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숫자 표시가 되게 중요해. 그럼 볼게요. 여기는 자, 오늘 자, 이 지역에서 나타나는 뭐의 양을 나타내는 거냐면 구름의 양을 나타내요. 그래서 여기가 까맣게 칠해져 있으면 구름의 양이 많다는 얘기고 뭐 아무것도 없으면 구름이 적어서 맑은 날씨가 나타난다는 얘기며 만약에 절반 정도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는 구름이 그냥 적당하게 끼어 있어서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 자, 흐리다가 맑아질 수도 있고 맑았다가 흐려질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구름의 양, 온양에 대한 부분을 나타낼 거고 자, 그리고 요게 자, 뭐냐면 풍향입니다. 자, 요 방향이 풍향이고요. 풍향은 항상 선생님이 어떻게 읽는다고 그랬어? 불어가는 쪽이 아니라 불어오는 쪽에 풍향을 읽는다고 그랬으니까 방위 표시를 이렇게 했을 때 자, 지금 얘는 이렇게 바람이 부니까 대체적으로 무슨 풍이 불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북동풍이 불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현재 이 지역은 북동풍이 불고 있고 자, 구름이 만약에 없다라고 가정한다면 현재 얘는 구름량이 매우 적기 때문에 맑은 날씨가 나타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요게 풍속을 나타냅니다. 자, 짝대기들은 풍속을 나타내는데 자, 긴 가닥이 나타나면 요거 몇 미터 퍼 세크? 5m per sec가 되고 짧은 가닥이 나타나면 몇 미터 per sec? 2m per sec가 되기 때문에 현재 이 지역은 북동풍이 불고 있고 풍속은 요거랑 요걸 합치면 몇 미터 per sec? 17m per sec가 나타나게 됩니다. 라는 것도 여러분들 하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풍속, 풍향, 그리고 뭐의 양을 나타내는 운양을 나타내는 거.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숫자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숫자가 하나 들어갈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는 몇 도가 나왔냐면 18도가 나왔네요. 자, 18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날 자, 기온을 나타내는 거야. 기온. 그러면 여기에 이제 18이라는 숫자가 들어가게 되면 오늘 기온은 몇 도씨? 18도씨 정도가 나타날 거고 여기는 자, 오늘의 기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기 기호가 들어가는데 자, 여기에 지금 띡띡띡 이렇게 들어가면 자, 기온은 18도씨가 될 거고 구름의 양은 적지만 오늘 자, 뭐가 낄 수 있다는 얘기야? 안개가 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자, 요 밑에는 일기 기호가 들어가고요. 자, 여기에는 자, 그날의 기온이 들어가는데 자, 문제는 여기. 자,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분석만 잘 하시면 돼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자, 여기에 기압이 들어갑니다. 자, 기압이 들어가. 그리고 기압은 헥토 파스칼이라는 단위를 사용을 하는데 자, 여기 이제 숫자가 땡 3개가 들어가잖아. 그러면
이걸 우리가 100단위로 읽는 게 아니야. 100단위로 읽는 게 아니라 여기가 소수점 첫째 자리가 물론 써질 때는 소수점 첫째 자리를 주지 않고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을 때는 알고 있어야지. 여기가 이제 몇 단위 숫자? 10단위 숫자가 되고 여기는 1단위 숫자가 되고 자 여기가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읽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지금 여기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면 자 280 이렇게 나왔지? 그럼 요거는 28.0 헥토파스칼이라는 얘기야.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1기압이 1013 헥토파스칼인데 28.0 헥토파스칼 10자리, 1자리,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그러면 28.0 헥토파스칼이라는 기압이 있을까요? 없지. 그러니까 요 앞에 숫자가 사실은 들어가는데 이게 1000이 들어갈 수도 있고 900이 들어갈 수도 있어. 그럼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기준을 대략적으로 잡아주면 요 10단위의 숫자가 0 또는 1, 2 정도가 들어가면 자 앞에 있는 요 두 자리 숫자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어 주는 거냐면 1000을 집어넣어 주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얼마가 나오겠니? 1028.0 헥토파스칼을 알려주는 거고 만약에 여기에 0이 들어가도 이거는 1008 헥토파스칼이 되는 거고 1이 들어가면 1018.0 헥토파스칼이 되는 거라고. 이해됐어? 그러면 자 이제 요 앞에 있는 숫자가 옆에 있는 숫자가 뭐 5, 6, 7, 8, 9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잖아. 5, 6, 7, 8, 9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 앞에 있는 숫자에 10이 아니라 얼마를 집어넣으면 9라는 걸 집어넣어서 만약에 여기에 7, 8, 5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요거는 앞에 있는 숫자가 7에 들어갔으니까 뭘 붙여줘? 9를 붙여줘서 978.5 헥토파스칼의 기압을 나타내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시면 돼요. 자, 수능에는 요 내용 자체를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않을 수도 있어요. 자, 당담은 안 하지만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보는데 자, 내신에서는 선생님들에 따라서 요 부분에 대해서 기압을 읽는 문제를 내실 수도 있으니까 자, 명확하게 이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앞에 있는 숫자, 자, 세 자리 숫자가 나오는데 앞에는 1000이 아니야. 10자리, 1자리,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를 그려준 거고 이 앞에 있는 10자리의 숫자가 자, 0이나 1이나 2가 나왔을 때는 여기에 얼마가 들어가는 거야? 1000의 단위가 들어가는 거고 자, 뒤에 있는 10자리 숫자가 5, 6, 7, 8, 9의 숫자가 만약에 나오면 자, 여기 앞자리에는 뭐가 들어가는 걸로? 9가 들어가는 걸로 해서 900단위의 기압 자, 그 다음에 1, 0, 1, 2가 들어가면 1000단위의 기압이 나타나게 되는 형태로 기압을 읽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수고하셨습니다.